반갑습니다. NG네요. 이번 거는 커트하고 다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NG라면 이제 다시 찍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 사람마다 그 특색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하느냐, 또 잘 남들에게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한다고 할까요?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마케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이 예전에는 어감 자체도 그랬고 좀 뭔가 사람을 포장해서 판매한다, 좀 사업적인 부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꼭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보는 시선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의 마케팅해서 남들로 하여금 좀 뭔가 호기심, 관심, 그런 좀 판매 수단으로 보자면 잘 선택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잘 포장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라는 사람은 이제 그게 더 강한 거죠. 진정성이라는 이 하나만 좀 갖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남들에게 쉽게 알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죠. 근데 그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도 되고 또 이런저런 삶의 벽에 부딪히면서 스스로의 한계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포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게 되지가 않죠.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여러 그런 단계를 걸치면서 스스로는 어떠한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진정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주눅들거나 포기하거나 여기서 단념하거나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분들처럼 정말 독하게, 그분들처럼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고 뭔가 미친듯이 할 수 없을지언정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 한계치를 제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벼룩을 높이 어느 일정 높이의 컵에 가둬 놓으면 그 높이밖에 못 뛴다. 풀어놓으면 더 많이 뛸 수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그런 틀에 갇혀놔서 거기밖에 못 뛴다면 계속 그 벽을 부딪혀서 깨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지 않을까. 제 스스로에게 계속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도 빠져들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부딪혀서 어느 순간에는 깨질 수 있도록 계속 당금질하는, 저 자신을 당금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나중에 가서 깨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거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딪혔다라는 흔적은 남잖아요. 그 부딪혔다는 흔적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고, 어떤 인상 깊은 것들을 남겨줄 것이고, 또 어떤 깨달음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어떤 답을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남들에게 또 잘 보일 수 있는 동영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제가 11시 11분 되면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 시간에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잠들 준비를 하자. 그래서 12시 이전에 자고 6시 정도에 일어나자. 이런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1시 11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그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컴퓨터도 다 끄고 이제 책을 좀 읽다가 자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안 되고는 있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 꾸준히 하다 보면 1년이면 12번 이상일 거고,
뭐 2년이면 10년이면 뭐 120번 이상이 될 테니까 그때 대해서는 또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끊기니까 좀 맥이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 틀이라는 속에 갇혀서 뭔가 뛰어넘으려고 계속 부딪히다 보면 분명히 그 깨달음은 그 흔적에 있어서 저한테 얻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고요. 이 또한 자기 합리화시키는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에 제가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그 말들에 나는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만의 삶의 방식으로, 나는 나만의 삶의 시간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그런 방식,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나의 한계치를 알고 나의 한계치를 넘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고, 그게 쓰잘데기 없는 헛된 노력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아니 3번쯤 계속 부딪혀보면서 계속 도전해보는 그런 삶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좌절하고 나면 일어서기 힘들고, 2번 좌절하고 나면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지고, 3번 좌절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적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4번째는 더 이상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돼서 더 이상 도전이라는 것을 겁내기도 하고 사회에 좀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아직 현실을 직시 못했구나 라는 참 어리석은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꿈을 포기하고 내가 삶에 타협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더라도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이 돼서, 그리고 그 사람을 저기해주면서 독려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지 남이 먼저인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은 누구 말을 막론하고 내가 먼저지 남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어폐가 있는 거죠.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좀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부탁되고 희망을 주는 게 좀 괴롭다면 그 사람을 좀 현실에 직시하게끔 바라보게 만드는 좀 힘든 말들은 좀 자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던, 아니면 나의 삶을 빗대어서 좀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도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형은 항상 제가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냥 어린 동생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제 워낙에 20년, 15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형님들은, 누님들은 제쳐두고 바로 위에 형님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형님도 30살, 31살 뭐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것들을 해봤어요. 뭐 지금의 나로 따지자면 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자식까지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동생 취급하냐, 나를 왜 마냥 어린애 취급을 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를 되게 못 믿어하고요, 저를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저에 대해서 그냥 그래요.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난 너를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진심이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서슴없이 해요.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인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본인도 분명히 다른 형제분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싫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동생한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듯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뭔가 상처되는 말, 그 사람의 의욕을 꺾는 말,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무턱대고 힘을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좀 시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주고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좀 맥락이 좀 달라지긴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가 가둬놓은 틀, 세상이 가둬놓은 틀, 이 틀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거기서 멈춰버리지 말고요. 계속 부딪혀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딪히다 보면 언젠간 깨질 수도 있고요. 안 깨진다고 하더라도 흔적은 남아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뛰기를 계속 해야 어느 정도 내가 점프를 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지 스스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경험도 쌓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계치를 아이들 그 한계치를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말은,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치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한계치를 알고 모든 걸 닫아버리는 것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치를 알고 그 한계치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못 넘는다 하더라도 계속 부딪혀보는 것,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의 생각의 틀에, 세상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지내는 것보다는 한 번쯤 부딪혀보고, 두 번쯤 시도해보고, 세 번쯤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응원할게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미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노력이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